안녕하세요. 수라플래너 수플스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결혼 준비하기 6탄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그럼 오늘 또 함께 가시죠. 드디어 우리도 한국 친구들처럼 드레스 투어하면서 공주님 놀이 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드레스 투어를 해봤는데 정말 한국은 어나더 레벨, 정말 다른 레벨이에요. 제가 드레스 투어를 다녔을 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속옷도 입혀주고 드레스도 입혀주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미국에도 예쁜 드레스들 많으니까 우리는 서비스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예쁜 드레스를 찾는 거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저는 드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저렴하고 심플한 걸 찾는 거에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서 어디 결혼식장을 갔을 때 기억에 남는 신부의 드레스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그냥 예쁜 드레스를 입었구나는 알겠는데 제가 저런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었네,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결혼식에도 어차피 아무도 기억해주질 않을 드레스인데 굳이 내가 비싼 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고 화려한 드레스보다는 그냥 저렴하고 심플한 드레스를 위주로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남의 눈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만족하는 게 최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드레스 투어는 드레스 샵을 들러보고 입고 또 입어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게 정상적인 드레스 투어예요. 하지만 저는 더 욕심이 생기기 전에 빨리 드레스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원샷 원킬로 가가지고 드레스 골라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시고 마음껏 입어보시고 마음껏 공주놀이 혼자서 다 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드레스 투어는 6주 전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6주는 수선 기간까지 합쳐서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최소 한 2개월 전부터는 드레스를 고르시러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투어는 꼭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분을 모시고 가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친구분들을 고를 때도 야 예뻐 다 예뻐 이렇게 말씀하는 친구들 데려가지 말고 좀 직언할 수 있는 친구, 이거 예쁜데 뭐가 좀 이상하다, 너랑 안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꼭 데리고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투어를 가실 때는 꼭 화장을 하고 가세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냥 모자 쓰고 화장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머리도 엉망이고 민낯에 드레스 입으니까 세상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드레스 투어를 가실 때는 화장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식 당일날 신을 구두라든지 그리고 할 액세서리 그리고 속옷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빌려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거를 미리 다 착용해보고 이제 풀 착장을 해봐야지 어울리는 드레스가 뭔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실 수 있는 작은 소품 같은 것들도 다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선택하시면은 아마 그 드레스가 퍼펙트하게 다 맞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입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수선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수선 비용도 꽤 들 거예요. 저는 수선을 따로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제 드레스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트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원래 트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트여 있었거든요. 거의 허벅지 위까지. 그래서 너무 좀 결혼식 날 신부가 너무 섹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무릎 길이까지 수선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60불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신부님들은 수선을 하면은 사이즈에 길이에 액세서리 장식까지 다 수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수선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건 한 500불 정도였나? 진짜 많이 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드레스는 결혼식 2주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돼야 돼요. 2주 전까지 수선도 완료가 돼야 되고요. 2주 전에 완료가 됐으면은 그 드레스를 입으시고 살이 빠지셔도 안 되고 살이 찌셔도 안 됩니다. 저도 드레스가 2주 전쯤에 완료가 됐는데
그 2주 동안에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진짜 그날 저희 여기 옆구리 쪽에다가 휴지를 구겨서 진짜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가끔 영상에 살짝살짝 휴지가 비치는 부분도 있긴 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고생하셔서 살도 빠지지 마시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고 벗기 불편한 드레스를 고르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께서 혼자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식 당일날 입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피팅하실 때 브라이드메이드들이나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을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어떻게 입고 벗는지를 같이 알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결혼식 날 혼자 막 이렇게 고생하고 땀 뻘뻘 나고 화장 다 지워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꼭 여러분들 피팅하러 가실 때는 같이 도와줄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을 모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랑님의 턱시도예요. 요새 트렌드는 누가 봐도 턱시도 이런 것보다는 일반 수트를 깔끔하게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턱시도 매장이 아니라 일반 수트 매장에서 수트를 예쁘게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룸스맨과 신랑의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5명의 신랑과 1명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신랑을 주인공으로 사수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수트 매장 직원에게 받은 팁인데, 제가 저희 남편 수트를 좀 네이비 컬러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룸스맨을 어떤 컬러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괜히 저희 남편이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직원분이 그러면 신랑을 조금 밝은 컬러의 네이비를 선택을 하고 그룸스맨들을 조금 어두운 컬러를 하면 아무래도 돋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 거 컬러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그룸스맨 컬러를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네이비 톤이기는 하지만 뭔가 좀 신랑이 이 신랑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룸스맨이랑 신랑 그 정장의 차이를 좀 헷갈린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신랑을 살짝 밝은 톤을 하시고 그리고 그 그룸스맨들을 조금 톤 다운된 컬러로 하시면은 뭐든지 고르실 때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가끔씩 결혼식 띵 컬러를 넥타이에다가 포인트로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형광 핑크, 형광 하늘색 이런 컬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만일 띵 컬러가 핑크고 핑크를 넥타이에다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랑님들의 수트 수선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수트샵에서는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정장을 골라놓고 남편이 열심히 살을 뺀 다음에 결혼식 한 2주 전에 가서 다시 한번 피팅해보고 그리고 그때 수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한 이틀 전에 픽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룸스맨들의 수트. 대부분 그룸스맨들 수트를 렌트샵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룸스맨들에게 다 정장을 선물로 줬거든요. 와, 돈 진짜 많이 들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렌트샵에서 그룸스맨들 옷을 다 빌리면은 한 최소 100불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놀스트롬렉, 제이씨페니, 메이시스, 바하나 리퍼블릭 이런 데에서 할인 정장을 150불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50불 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끝나고 저희들이 그룸스메이나 브라이드메이드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정장을 맞춰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장을 선물로 줬고요. 그리고 착용한 보타이는 아마존에서 899에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렌트샵에서 렌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그룸스맨들한테 알아서 구매를 해서 와라 라고 하시는 커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브라이드메이드 드레스예요. 저는 이것 역시 친구들한테 다 드레스를 선물로 줬었는데요. 제가 선물로 준 이유는 아무래도 제 브라이드메이드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한국에 있고 어떤 친구는 뉴욕에 있고 이래서 그러면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너희가 수선해서 이렇게 입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JJ 스타우스라는 드레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드레스가 왔을 때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브라이드메이드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같은 드레스 쇼핑몰에서 같은 컬러를 가지고서 고르다 보니까 굳이 다 같이 모여서 맞춰보지 않아도 드레스 컬러는 쫙 이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같은 컬러의 다른 드레스를 골랐는데 어떤 신부님들은 다 같은 디자인의 같은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신부님들은 같은 톤의 색상이지만 조금 다 다른 색상의 드레스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다 예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브라이드메이드들이 입고 싶어하는 드레스를 그냥 입게 해주시면 됩니다. 5번째 부모님 예복이에요. 한국에서는 혼주 한복이라고 해서 신랑 측은 블루 계열, 신부 측은 핑크 계열 이렇게 해서 많이 예쁘게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새 트렌드를 보면은 조금 쨍한 컬러도 아니고 살짝 파스텔 톤의 조금 톤 다운된 한복들을 되게 예쁘게 잘 입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뉴욕이나 LA에 계시는 예신님들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정말 미국에서 파는 한복들은 왜 이렇게 쨍한 컬러가 많은지 정말 한국에서 찾는 그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드레스를 입으셨는데요. 드레스도 저희 부모님들은 다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드레스를 이태원에서 맞춰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입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에 못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드레스는 미국에 더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님들이 컬러에 상관하지 않고 좀 본인에게 잘 맞는 드레스를 입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의 드레스를 입으셔야 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님이 원하시는 컬러로 어머님의 체형에 맞게 예쁘게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들은 죄송하지만 특별하게 정해진 룰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예쁜 정장 입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랜만에 슈트 쇼핑 가셔가지고 예쁜 정장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아버님들은 컬러 상관 전혀 없지만 신랑보다 튀는 정장은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예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드레스나 예복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혼식 당일이 되면요. 뭘 입든지 신부 같고 뭘 입든지 신랑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체형에 맞춰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예쁜 드레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편은 결혼식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이에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결혼 준비하기 시리즈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컨텐츠인데요. 정말 저만 알기 너무 아까운 음악들이 많아서 정말 다음 편에 정말 제 음악 주크박스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늘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